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추석 시즌이 왔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미 시장은 바뀌었어요. 아직은 8월 지표죠? 8월 지표들은 아직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8월에 대출이 역대급으로 늘었고 막차 수요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런 거라서 이미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빠르게 반영되는 시장은 아니죠, 부동산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미 변하고 있더라도 그 시장의 반응은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10월쯤 나올 것 같고. 왜냐면 예전에 특례보금자리는 또 2월 말에 풀었는데 2월 말에 풀었으니까 한 달 뒤에는 한 4월부터 나왔죠. 3월 지나고 뭐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아마 지표들은 한 10월쯤 나올 거지만 분위기 바뀌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추석이란 명절 때는 또 부동산 또 쉬죠. 쉬는 것들도 많을 테고 추석에 부동산 찾아가겠냐 아니면은 집 찾아가겠냐 이런 거래량 감소까지 여러 가지 고려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지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행되는 지표가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 시장 지표 이전에 선행되는 지표는 당연히 황금성이 좋은 주가 지표다. 지금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2,500선도 붕괴가 됐다. 연휴 전에 리스크 회피를 위한 주식 매도가 발생하는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묻어둘 거고 연휴 때 어차피 신경 안 쓰고 묻어두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샀겠죠. 그런 거라서 지금 파는 거를 꼭 연휴 전에 리스크 회피를 위한 매도다 이렇게만 판단할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이야기 나왔어요. 블랙 먼데이 재현되냐. 블랙 먼데이 같은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전 고점이 이 선을 회복하면 단기 등락 과정을 통해서 또 여기까지 떨어질 거고 요때 매수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반등 안 하면 주식 더 늘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소리고 우리나라만 미쳤다고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위험자산 떨어지는 거 항상 주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따라가는 경험이 많죠. 지금도 사실은 원래는 정부에서 대출 그렇게 안 풀어줬으면 훨씬 더 무너지고 있을 시기이고 이미 그래서 부동산 시장 보면 거래량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7월에 8,798건 찍고 8월에 아직 집계 안 끝났죠. 한 21일 정도 남았는데 4,389건 정도인데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되고 이거 총 집계하더라도 6,000건 넘어가기 쉽지 않아 보이죠. 그리고 9월 지금 9월 9일 기준인데 매매는 86건 됐다. 9월에는 아직 신고된 건 저 정도뿐이다. 거래량은 이미 무너졌고 거래량만 무너진 게 아니라 거래량이 왜 무너졌냐? 7, 8, 9월에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너질까요? 물론 요 정도 선에서 나오겠죠. 왜 그렇게 됐냐? 사실은 6월에 무슨 수요가 몰렸어요? 7월 스트레스 DSR 막차 수요가 6월에 몰렸다. 근데 이 스트레스 DSR을 9월로 밀었죠. 그러니까 막차 수요가 몰린 6월이 있는데 9월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또 막차 수요가 들어올 수 있죠. 근데 6월에 이렇게 샀기 때문에 심리가 자극이 됐으니까 더 많이 산 거죠. 그럼 7월에 집을 사면은 잔금이 예전 같은 경우는 엄청 길게 잡았을 테지만 지금은 7월까지 사고 6월까지 사고 했던 사람들 여기 보면은 계약을 여기서 또 바꿨을 수도 있어요. 취소하고 7월까지 잔금 내기로 했다가 8월까지로 연장한다든지 그러면서 여기서 요때 잔금 기준으로 7월에 계약을 많이 했을 거고 8월에 계약해서 8월에 잔금 내는 거는 매도자도 매수자도 촉박하기 때문에 그게 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8월에 역대급 대출 찍은 거죠. 잔금 요때 다 물렸으니까. 그리고 9월엔 주담대 줄어들면서 거래량 떨어진 거. 결국에는 요 8월에 매수하고 7월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스트레스 DSR 또 연장하지 않을까? 정부가
PF 살리려고 7월에서 9월로 연장했다는데 또 연장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9월에 또 연장할 것 같다. 그 정도 심리가 들 정도면은 이 정도는 완전히 부동산 살려주는 정부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그 7월 말부터 은행권에서 금리 올렸죠? 요때까지만 해도 금리 조금 올린다고 뭘. 그러다가 8월부터 대출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확 줄었죠? 확 주니까 정부에서는 다시 또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 근데 기존에 했던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규제를 100 하면은 한 5에서 10 정도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계부채 잡으라고 해놓고서 대책을 안 줬다. 은행권 니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무 이렇게 보시면 장교의 4가지 유형. 물론 장교가 아니라 리더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함, 똑부, 똑깨, 멍부, 멍게. 이걸로 표현이 되는데, 똑깨가 가장 좋다. 가장 자격 있고, 가장 자격 없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멍부가 가장 위험하다.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은 열심히 가계부채 잡으라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은행권에게 아무것도 지침을 내리지 않죠. 그 다음에 은행권이 행동하는 걸 보고 거기서 반응을 하죠. 이런 거는 멍부에 가깝지 않아요? 만약에 똑깨였으면 아예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을 거고, 똑부만 됐더라도 그러면은 처음부터 은행권에서 알아서 금리 올리기 전에 너네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금리를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리고 대출을 어느 정도 선까지 규제해가지고 부채 더 안 늘어나게 막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부채 잡아라 라고 하니까 은행권 자체적으로 대출 축소할 수가 없잖아요. 금융당국 눈치도 봐야 되고. 일단 금리 올리면서 간 봤더니 금리 올리지 마라. 이거는 대출 축소하라는 소리니까 대출 줄였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하는 게 뭐예요? 실수요자들까지 잡힌다, 징징대니까 실수요자를 풀어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 도대체.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잡겠다 스트레스 DSR도 결국엔 연장한 거죠. 그것도 강화한 것도 금감원장이 한 게 아니라 금융위원장 쪽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 잡혔다 싶으니까 지금 매매수급 지수가 3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꾸 실수요 매수세 위축, 실수요가 문제다. 그럼 8월 말에는 왜 그랬냐. 그래서 봤더니 요즘에 부동산원도 되게 보기 불편하게 바꿔놨어. 얘네들이 또 뭐 얼마나 개편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보니까 지금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전세수급 지수 떨어져서 유지되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때에 비해서 전세수급 지수도 차츰 떨어지고 있고 매매수급 지수가 더 늦게 반응했지만 매매수급 지수도 이제 빠지고 있는 거죠. 즉 매매든 전세든 수급 지수가 떨어졌다. 수급 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수요가 줄었다는 소리예요. 거래량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엔 뭐겠어요?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들렸던 이야기 있죠.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수요 공급의 논리. 수요가 빠진다는 소리는 상대적 공급 과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상대적 공급 과잉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락 징조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감소하니까 사실 지금 그 F4 중에서 둘은 집값을 어느 정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둘은 부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좀 잡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쪽이 이창용 총재라든가 혹은 그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 정도쯤은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둘은 그 집값 부양하려고 하고 있죠. 특히 이복형 금감원장은 집값 부양하려고 지금 안달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보시면 이거잖아요. 유주택자 대출 규정 손본다. 유주택자 대출 불가에 예외 사항을 마련했다. 막상 잡으라고 해놓고서 잡으려고 하면 자꾸 해방을 놓죠. 근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해방 나가지고 대출 안 잡히면 어떻게 된다? 내년에 은행별 DSR은 더 빡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안 잡히면 올해 DSR 확대를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외의 사항을 만들어줬어요. 어떤 예외냐?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결혼하면 대출 내주겠다. 또 직장 변경, 그 다음에 자녀 진학 요거 아마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도권으로 전학 시켜놓고서 대출 받으려고 이건 악용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애 있으면 악용해라 라고 대놓고 한 거죠. 그 다음에 통원치료. 통원치료하는데 집을 왜 사? 통원치료할 때 예를 들어 이게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다.
통원치료 정도가 아니라 재활치료급이다. 이 정도면 모를까. 통원치료하는데 집을 왜 사요? 그 다음에 부모 복양의 목적. 요것도 굉장히 악용되기 좋죠. 전입신고 등을 이용해가지고. 주등색으로 칠한 거는 전세대출 되는 겁니다. 파란색은 주담대랑 전세대출 동시에 가능한 거고. 이혼소송 진행. 아마 대출 받으려고 이혼율 엄청 올라갈 겁니다. 서류상 이혼.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이며 그에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분양 2개 이상 받은 사람이겠죠? 유주택자의 대출 규정이니까. 무주택자는 어차피 규정에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 수용 등은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런 경우는 내줘야 되는 게 맞고. 상속. 상속 받는데 대출을 왜? 대출 낀 상속이라면 모를까. 웬만한 건 대출 다 내주겠다는 소리예요. 물론 주담대보다는 전세대출 쪽에 많이 풀어주는 셈인데 전세대출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으면 악용할 수 있을 만한 저런 것들을 넣어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데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대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막히고 있고 이미 그 전에 수요 다 빼먹었는데 지금 상황이 2021년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죠. 거래량도 급격히 줄었고 대출은 급격히 막혀서 총량규제급으로 막히고 있고 내년엔 더 막힐 거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왜 저러고 있겠냐. 여기서 이제 집값을 다시 부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부채 막히면은 부양 안 되고 부채 줄기 시작하면 부양 안 돼요. 근데 사실 스트레스 DSR도 아마 9월까지 미룬 이유는요. 2달 미룬 다음에 한 번 더 2달 미루려고 했을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7, 8월에 미친 듯이 들어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9월에 스트레스 DSR 들어간 거고. 그러면 왜 9월 연기하고 한 번 더 11월까지 연기하려고 했냐? 요것 때문이죠. 얘까지는 시켜야지. 제가 무너지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부동산 PF 생각보다 위기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저축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정리하고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다 꼼수로 정리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리될 거 아니었죠.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의 마지막은 첫 번째 분양가 협상할 때, 그 다음에 분양할 때, 그 다음에 분양하고 나서 중도금이나 이런 거 문제 생기지 않게 완판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풀어주려고 하죠. 사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점은 뭐겠어요? 입주할 때. 입주할 때 둔촌주공만 어쨌든 살려면은 나머지 가장 상징성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안 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살리고 있는 거예요. PF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럼 둔촌주공 살리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저게 마지막이다. 근데 이미 저 때까지도 못 가고 9월에 끝냈다. 9월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미 시장이 이미 확 변하고 있고 심리, 거래량 이런 것들 다 떨어지고 있고 그건 그 다음에는 바로 가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추석 이후 집값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추석 끝나면 9월 지표들이 이제 슬슬 섞여서 나올 겁니다. 지금은 거의 8월 지표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9월 거래량이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신고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추석 이후에나 신고 많이 할 것 같은데 거의 8월 지표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그러면은 9월 지표는 추석 이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겠죠. 9월 지표는 당연히 8월이랑은 180도 변해버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추석 이전에 이미 시장은 바뀌었지만 추석 이후에 그 지표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추석 이전에 대출 막힌 사람들이 은행권 가봐가지고 대출 막히고 이런 것들 느끼게 되면은 추석 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겠냐. 이런 것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